자, 잠깐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요. 유럽. 제가 유럽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럽이 굉장히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유럽이 통합을 한 그 이유, 유럽이 유럽 통합을 한 이유를 그러니까는 잊어버리고 있다. 유럽 통합을 만들어낸 자신들의 선배 세대들의 그 꿈, 그 목표, 그 이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했잖아요. 예? 유럽 통합은 지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하다 보니까 유로존 위기가 텄다 그랬잖아요. 이 불완전하다 보니까는 이게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요.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이 유럽 통합의 불완전하지만 장점이 살아납니다. 장점이 살아나요.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이 불완전성이 갖고 있는 문제가 불쑥불쑥 터져나옵니다. 네? 불쑥불쑥 터져나와요. 유로존 위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이라는 예부적인 충격이 딱 오니까는 충격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럽 국가들이 은행 위기에 빠지게,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은행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재정 위기로 발전하게 되고, 예?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유럽 통합은 지금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요, 유럽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유럽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균열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모든 유럽의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라, 예? 이 고통이 차별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 간에 차별적으로 이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유로존 위기 이후에 그게 대표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유럽에서 극우주의의 바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유럽연합 탈퇴, 뭐 이런 움직임들이 극우주의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 사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잘 관리를 해야 돼.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요.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인플레이율을 봐보세요. 독일의 인플레이율이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요. 소위 말해서 유로화가 도입된 이래 3%가 넘었었던, 3%가, 유럽도 2%가 목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율이요. 3%가 넘었던 게 딱 4달 있었어요. 4달. 그것도 금융위기 당시에 잠깐 그 에그플레이션 생겼었어요. 이 곡물 그러니까 만들어낸 곡물 가격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생겼을 때요. 금융위기 때요. 근데 지난해 7월 1에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하고 앉아있죠. 8%에 지금 육박하고 있죠. 독일이요. 그런데 독일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독일에 지금 보게 되면 소비자 신뢰 수준이요,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 유로화를 도입한 이래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27.4를 기록했는데, 예? 최악이에요. 마이너스 23.1이 두 번째인데, 이게 언제냐면 팬데믹이 터졌을 때, 2020년 4월 달에 팬데믹이 터졌었잖아요. 그때가 마이너스 23.1이었어요. 그때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장기 평균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지금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얼어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남유럽 국가들, 유로존 위기를 겪었었던 남유럽 국가들하고 독일하고 금리, 10년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 차이입니다. 근데 파란색보다 주황색보다 회색, 이게 뭐냐면 시간이, 파란색은 뭐냐면 올해 1월 초, 주황색은 올해 2월 달,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 회색은 최근. 보게 보면 독일과의 금리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좀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탈리아는 크게 지금 2%포인트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지금 그러니까 2.5%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유럽도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이. 예? 그러니까
이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그냥 방치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방치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걸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돼요. 거기다가 유럽의 국가별로 인플레율 봐보세요. 이것도 지난해 6월달하고 올해 5월달하고 5월달까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율이요.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지난해 6월달이고 주황색이 올해 5월달인데요.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른 것도 국가들마다 차이가 심하잖아요. 네? 인플레가 다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외부 충격이 딱 나타났을 때 이게 그러니까는 독일이 그러니까 8.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에스토니아는 20.1%, 체코나 폴란드는 그러니까는 15%, 13%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고, 예? 그렇죠? 그리스도 10.5%, 네덜란드조차도 10.2%, 예?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거. 똑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 충격으로 인한 고통이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금리라든가 인플레이라든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차이가 있으면요, 고통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겨요. 지금 유럽이 가장 당사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잖아요. 유럽이 빨리 이거를 종식시켜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유럽에 그러니까는 안보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안보의 위협 국가지만은 평화를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평화를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거 장기화되면 될수록요, 유럽은 또 아픈 균열에 10년 전 그러니까 유로존위기로 균열의 아픔을 겪었던 그걸 또 대표됩니다.